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는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프랑스 작가 오노르 드 발자크의 소설 매직 스킨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시간은 쉐그린 스킨, 즉 상어 가죽처럼 쪼그라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는 독서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푸틴은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위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항복할 경우 자비로운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국제법과 러시아의 법적 규범에 따라 그들의 생명과 존엄한 대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임시 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동원령을 시행하지 않고 군인을 훈련시키지 않으며 무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임시 휴전을 하게 되면 적들의 속임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허튼 소리입니다. 러시아는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미국을 더욱 압박하면서 키예프군을 계속 섬멸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결코 이행하지 못할 요구를 내세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하더라도 놔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이는 대신 포로로 잡는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수가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포로를 절대 잡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면서 키예프군에 공포감을 심어주더니 이번에 수위를 살짝 낮췄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유의미한 반격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하게 되면 그들은 도미노식으로 무너집니다. 푸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전직 장성인 키스 켈로그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이 강하니 걔는 협상 대표단에서 빼라고 미국에 간접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억만장자인 스티브 위코프를 대신 특사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코프는 푸틴을 만나기 위해 8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일부러 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군을 살려달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쿠르스크의 외국인 용병을 살려달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인이 죽든 말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해가면서 키예프 정권을 무장시킨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자기는 패자가 아닌 척하면서 발을 빼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금요일 법무부에서 한 연설에서 워싱턴이 수년에 걸쳐 키예프에 광범위한 재정, 군사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포위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자인 조 바이든은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죄다 허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인 코렉티브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허용하는 주요 거래관에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 합의하는 미국 기업이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인프라의 일부를 매수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 로스니프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 정유소 3곳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논의는 몇 달 동안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로의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 재개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가운데 파이프라인 1은 연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도 비슷한 용량이지만 독일이 2022년 2월 인증을 거부하면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의 파이프라인은 모두 4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파괴 공작으로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코렉티브에 따르면 운영사 노르드스트림2 AG는 잠재적인 투자자들, 아마도 미국에서 온 투자자들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초 스위스 법원에 재정 투자자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의 1월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노르드스트림 AG의 파산 절차를 5월 9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11월 기사에서는 미국의 사업가 스티븐 린치가 노르드스트림2 인프라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월 초 독일의 빌트도 미국과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2를 가동하기 위한 비밀 회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파이프 통과료도 챙길 겸 러시아와 함께 유럽 에너지의 숨통을 쥐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